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좀 있으면 5월인데 겨울철에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독감 환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완화와 큰 일교차, 이 봄철 활동량 증가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얼마 전부터 심한 목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수년째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지만 급성 호흡기 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잠잠해지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신경을 덜 쓰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일할 때밖에 안 쓰는데 그게 감기 걸린 이유가 되지 않나 싶네요. 최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독감 환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기준 올해 15주차 충북의 독감 환자는 인구 1000명당 12.8명으로 코로나 팬데믹 기간인 2년 전보다는 20배 이상, 1년 전보다는 6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도내 바이러스와 세균별 급성 호흡기 감염증 입원 환자도 현재 66명으로 2주 새 4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두와 유행성 이하 전염 등 충북의 감염병 신고 건수도 지난주 57건을 기록해 주별 평균의 2배에 달했습니다. 방역 완화 이후 봄철 마스크를 벗고 큰 일교차 속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마스크를 벗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최근 독감 환자 수와 감기 환자들이 느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꽃가루나 황사로 인해서 기관지 점막의 방어 활동이 떨어져서 바이러스들이 더 쉽게 침투하는 것도 원인이 됩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호흡기 감염병 확산과 관련해 손 씻기 생활화와 기침 예절 실천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청주 3호 1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면서 현재 철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등 성면 철거가 우선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들은 공사업체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 3호 1구역. 곳곳의 건물들마다 지붕과 벽체가 뜯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촬영한 사진 속에는 철저히 밀봉돼 폐기 처분돼야 할 슬레이트 지붕이 그대로 차량에 실려 있거나 길가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예 포장을 해서 차에다 실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뜯어가지고 그냥 차에다가 그냥 세워놨다가 차에다 그냥 싣고 그냥 빼는 거예요. 이게 발암물질로 알고 있는데 현재 3호 1구역의 이주율은 93% 정도. 나머지는 보상금 등의 이의를 제기하며 아직 거주 중입니다. 이들은 주민들의 이주가 모두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면 철거 작업이 시작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합니다. 이사 가지도 않은 사람도 살고 있는데 이 집도 아직 안 가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그 스레트 건물 이런 거를 보통 뜯는다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이에 대해 재개발 사업 시행사는 이미 재개발 구역 내 건물의 등기 이전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철거 작업은 일정상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진행업체는 작업 과정의 일부 실수는 인정하지만 촬영된 사진은 지붕 철거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노출된 것일 뿐 규정에 맞춰 포장해 폐기 처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3호 1구역의 경우 노후 건축물이 대부분으로 슬레이트 성면 철거 대상도 많은 상태입니다. 현재 성면 철거 작업 진행률이 50-60%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청주시는 규정에 맞게 성면이 철거되고 있는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정밀 안전진단 결과 2등급을 받아 전면 폐쇄를 앞둔 충주 중앙어울림시장 입주상인 설명회가 어제 성내 충인동 주민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충주시는 2등급 판정을 받은 이유 등을 설명하고 다음 달 2일부터 7개의 시장 출입구를 봉쇄하고 일반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입주 상인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전면 폐쇄는 있을 수 없다며 거세게 항의하고 설명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한편 충주시는 시설물 사용 금지와 함께 오는 16일까지 상인들에게 퇴거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제천시가 이달 초 발생한 이상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조사에 나서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천 지역은 지난 7일부터 10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7도까지 떨어지면서 사과, 복숭아 등의 냉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면적은 이맥 21개 농가 205.4헥타르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있는 농가는 다음 달 4일까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피해 상황을 신고하면 됩니다.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던 민선 8기 김영환 지사의 역점사업 예산의 일부가 예결위원회를 통해 기사회생했습니다. 전체 삭감액의 3분의 1가량이 부활한 건데 이 김 지사가 자세를 낮추자 의회가 일정 부분 화답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충청북도는 업무 추진 전반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의회는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삭감했던 충청북도 추경안 일부가 예결위를 통해 부활했습니다. 4개 상임위가 삭감했던 사업은 임신부에게 못난이 김치를 지원하는 임신부 건강 먹거리 지원 사업과 도청사 하늘정원 2단계 조성 등 34개 사업 67억여 원, 이 중 본관 정원 잔디광장 조성과 청남대 대통령 기념관 리모델링비 등 12개 사업 약 20억 원의 예산이 가까스로 살아난 겁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중심인 청남대 관련 예산들도 대거 포함됐는데 의회와의 소통에 더 신경 쓰겠다며 자세를 낮췄던 김영환 지사는 곧바로 안도와 감사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다시 회복이 돼서 도정에 속도를 내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도의원들께 굉장히 감사드리고 도의회에 충청북도가 당초 의회에 제출한 1회 추경 증액 예산은 3,431억 원, 예결위에서 최종 삭감된 규모는 약 47억 원, 1.4% 수준에 그치며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 감돌던 팽팽한 긴장감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상임위 이후 집행부와 많은 소통이 있었다며 향후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활시켜주는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하고 철저하게 사업 실행해 주셔서 앞으로 행정감사나 이럴 때도 좀 지적사항이 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도의회가 같은 당 소속 도지사의 역점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선 건 정치적 배경을 떠나 의회의 역할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최우선 가치를 도민의 안전과 복리 이런 곳에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가치를 중심으로 보다 긴밀하게 협조적으로 도정을 이끌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임기 초반 홍역을 치른 김영환 지사가 정무라인 교체와 의회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도정 추진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도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을 받은 임정수 청주시 의원이 자진 탈당해 무소속이 됐습니다. 임 의원은 옛 청주시청 본관 철거는 시민 대다수의 의견이라는 소신에 따라 예산안 의결에 참여했다며 그 어떤 당론도 시민의 이익에 우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자신을 감금한 일부 의원들에 대해 바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몫이었던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에 국민의힘 소속 이우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병국 의장은 어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우균 의원을 직권 추천했고 표결 끝에 찬성 22표, 반대 16표, 기권 3표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의회 상임위원장 자리는 국민의힘 4명과 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의 구도로 바뀌게 됐습니다. 온라인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CJB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이 지난 주말부터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지만 상당수 운전자들이 바뀐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리포트에 누리꾼들의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아직도 국민들이 헷갈려한다는 건 법이 실패했다는 거 아닌가요라며 복잡한 규칙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는가 하면 아예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청주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이 다음 달부터 평일로 변경된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리포트를 본 누리꾼들은 주말에 편하게 장을 볼 수 있겠다. 예전처럼 의무 휴업일을 없애자라며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는데요. 다음 달 10일 수요일 청주 지역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 43곳은 첫 평일 의무 휴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오송역 인근 주차장 사업자들이 5년 가까이 주차요금을 50% 가까이 담합 인상해 적발됐다는 기사에는 많은 누리꾼들이 공분했습니다.
과징금뿐만 아니라 사업권을 박탈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가 하면 매주 오송역을 가는데 주차 요금이 비싼 이유가 있었네요. 코레일 직영으로 관리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기사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의식을 잃은 80대 승객이 버스 기사의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에 많은 누리꾼들은 수학 문제 하나 더 가르치는 것보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교육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 좋겠다라며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배차 간격 때문에 쉽지 않았을 일일 텐데 감동적이다 등의 버스 기사를 칭찬하는 댓글이 줄을 이뤘습니다. CJEB 김세희입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234만여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오늘 결정 공시합니다. 올해 충북 지역 평균 변동률은 마이너스 6.07%로 전국 변동률보다 0.34%포인트 더 하락했습니다. 도내 모든 시군이 하락한 가운데 보은군이 마이너스 7.17%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 청주시 청원구가 마이너스 5.29%로 하락폭이 가장 작았습니다. 공시가격 하락은 정부의 현실화율이 당초 계획이었던 74.7%에서 2020년 수준인 65.5%로 조정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충청북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단독 다가구 등 도내 개별주택 21만 호에 대한 개별주택 가격을 오늘자로 결정 공시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충북의 개별주택 가격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에 따라 전년보다 평균 3.74% 하락했습니다. 충북의 최고가 개별주택은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단독주택으로 12억 7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충북 지역 제조업계의 체감 경기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4월 충북 지역 제조업체들의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는 지난달 6포인트 상승한 72까지 올랐다가 다시 5포인트 하락한 67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업황 전망지수도 전월 대비 3포인트 하락한 72를 기록해 제조업 체감 경기가 다시 악화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충북 도지사기 차지 역전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요. 참가자들은 3년 만에 종합운동장이 아닌 야외 도로에서 190km의 열띤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출발 신호에 맞춰 충북 10개 시군 선수들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속도를 서서히 올리자 선두그룹의 윤곽이 뚜렷해집니다. 선수들은 바통 대신 어깨띠로 순서를 넘기고 거친 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이번 충북 도지사기 차지 시군대항 역전 마라톤 대회는 지난 25일부터 어제까지 사흘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영동에서 출발해 단양까지 전체 197.5km 거리를 매일매일 12개 구간으로 나눠 각 시군 소속 남녀 12명의 선수가 번갈아 가면서 뛰는 방식입니다. 중학생부터 동호인, 실업팀 선수까지 참가 연령대도 다양합니다. 팀에서는 적재적소에 어떤 선수를 배치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전략인데 선수 개개인이 잘 달릴 수 있는 코스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간 경기다 보니까 팀마다 개개인이 뛸 수도 있지만 저 혼자서 뛴다 생각 안 하고 팀이 다 같이 하나가 돼서 뛴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뛰었어요. 최근 국제마라톤 대회에서 국내 여자부 1위를 차지한 제천시청 최경선 선수도 참가했습니다. 같은 팀이 이전 구간에서 조금 늦게 도착해 후발주자로 출발했지만 앞에 있던 선수 3명을 제치고 1등으로 들어오는 저력을 뽐냈습니다. 마지막 날 선수들은 충주 임광사거리부터 제천 박달재를 넘어 단양 별곡 사거리까지 56.9km를 달렸습니다. 이 경기를 통해서 꿈나무 선수들이 많이 발굴돼서 충북 마라톤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마라톤이 발전되기를. 결승 구간에는 청주시가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구간마다 기록을 합산해 순위를 매겼는데 종합 1위는 청주시, 2위는 옥천군, 3위는 괴산군으로 집계됐습니다. 시군대항 역전 마라톤 대회는 마라톤 선수 육성뿐만 아니라 전체 육상인과 체육인 또 충북 도민의 스포츠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올해로 34회째를 맞은 역전 마라톤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참가 선수들은 선의의 경쟁 속에 화합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북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올해 2차 회의를 열고 취업지원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명규 경제부지사와 이두영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김경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 등이 참석한 어제 회의에서 위원회는 지역산업과 고용환경에 최적화된 훈련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해 5개 공동훈련센터에서 5,4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한 결과 훈련센터 3곳은 S등급, 2곳은 A등급을 받는 호실적을 거뒀습니다. 충청북도는 2023년 시군 종합평가에서 진천군을 최우수기관으로, 충주시와 제천시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각 시군의 지난해 실적에 대해 109개 세부 지표를 적용해 이루어졌습니다. 최우수기관인 진천군은 정량지표 달성률이 93.1%에 달했고, 정성지표에서도 19개 우수 사례가 발굴됐습니다. 청주시가 가정의 달인 5월 한 달간 청주페이 인센티브를 7%에서 10%로 상향합니다. 월 구매 한도는 30만 원으로 최대 3만 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또 5번째부터 5만 번째까지 5회 10배수 충전시민 5명에게 50만 원의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청주동물원이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동물보존관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21억 원을 투입해 천연기념물 자연방사훈련장과 치료용 의료장비를 갖출 계획입니다. 청주시는 구조된 천연기념물 야생동물의 재활과 자연복귀를 돕는 한편 영구장애 개체는 동물원에서 보호하고 시민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